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독일어 8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8강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사실 8강이 더 어려운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이 쌓여서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는 쉬운데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막 하나 둘 쌓이면서 이걸 생각하면 저걸 놓치고 저걸 생각하면 이걸 놓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독일어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규칙들이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동사의 변화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원형을 막 때리세요. 그리고 막 말을 하시면 자, 이거는 독일 사람과 실제 소통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내가 독일어를 전공을 하거나 독일어를 좀 문법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독일 사람과 실제로 소통을 할 기회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틀리더라도 그냥 원형으로 막 때리면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자기가 답답하면 알아듣겠죠. 그렇게 알아들으면서 그런데 이제 좀 친절한 사람 같으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어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주저하고 문법적으로 말하려고 막 애쓰시지 마시고 그냥 막 던지세요. 그래서 어휘를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 어휘의 성과 복수형을 다 모른다 하시더라도 동사의 변화를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또 비규칙 변화도 있거든요. 근데 동사의 비규칙 변화를 잘 몰라서 틀린다 하시더라도 그냥 막 원형으로 던지세요. 그냥 그러면은 의사소통은 됩니다. 자, 한국에서 문법적으로 배우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규칙을 위주로 배우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규칙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가서도 틀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막 던지지 마세요. 자,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환경에 따라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8강에 가면서 지금 조금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 하나하나는 배우실 때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강에서는 난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8강에서 지금 조금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격이 되면서 관사가 변화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관사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우리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곧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영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건지 우리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오히려 영어에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독일어를 배우시면 왜 관사라는 게 생겨났는지 관사가 왜 중요한지를 오히려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나는 필요로 한다. 나는 갖고 싶다. 목도리를 하나 갖고 싶다. 그럴 때 Ich hätte gern einen Schal 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Schal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Das ist ein Schal 할 때는 ein Schal이에요. ein이라는 관사를 쓰면 되는데 나는 샬을 갖고 싶어요 할 때는 Ich hätte einen Schal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건 남성 명사에서만 그렇습니다. 중성 명사와 여성 명사는 주격의 관사를 부정관사를 그대로 써요. 남성 명사만 그런데 그건 남성 명사가 이상하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원래는 관사는 성과 격에 따라서 무시무시하게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독일어를 배우신 분들은 독일어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문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네어 데스댐댐디 네어 데어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관사의 변화거든요. 16번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변화를 하죠. 내가 명사 한 번을 쓸 때 이 명사의 성과 격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걸 계산을 해서 그때그때 네어 데스댐댐 중에 골라야 된다고? 이게 무시무시한 실로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독일어 싫어하실까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독일어의 관사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변화하진 않아요. 제가 부정관사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관사 같은 경우는 ein하고 ein네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인이 갑자기 남성 명사일 때 목적격이 되면서 변화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잠깐 보신 거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고 하시면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 이제 그럼 16번 변한다면서요. 그거는 정관사의 경우고요. 부정관사는 12번만 변하고 그 중에서도 중간에 다른 격들이 있거든요. 뭐 역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유격이라든가 이런 격들은 우리가 잘 안 써요. 역격은 좀 많이 써요. 소유격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아직은 크게 모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관사를 그렇게 어려운 거를 막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는 주격에서 아인이고 여성 명사만 아이네가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남성 명사는 목적격이 될 때 아이넨이 된다. 요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쓰느냐? 독일어의 관사는 우리말의 조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의 조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Das ist ein Schal. 이거는 하나의 목도리입니다. 이게 주격이잖아요. 근데 나는 목도리를 삽니다. Ich kaufe einen Schal. 혹은 Ich hätte gern einen Schal 할 때는 목도리를 삽니다. 이렇게 목적격으로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말은 그 격을 알려주는 표지가 조사예요. 목도리가 있습니다. 목도리는 하얗습니다. 할 때는 주격이고요. 나는 목도리를 사고 싶습니다. 할 때는 목적격이죠. 자, 이 조사가 그 격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를 하는데 외국인이 우리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 목도리 사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목도리를 삽니다. 이런 식으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헷갈리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러죠. 자, 관사가 없으면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말에선 관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안 써도 되지 않나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데 관사가 없으면 그런 문장이 됩니다. 조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 돼요. 특히 독일어에서. 그래서 관사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성과 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영어에서는 독일어의 그 관사가 굉장히 약화가 돼가지고 이게 왜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왜 있는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조사 역할을 한다. 그게 다는 아닌데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사가 없는 것처럼 관사가 안 쓰면 조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색한 문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중요성을 조금 인식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내가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하고 실제로 써먹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까먹는다. 안 까먹도록 노력하셔야죠. 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복수일 때 이렇게 두 개가 쌍을 이루는 경우거나 아니면 우유, 물, 공기, 사랑 이런 명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추상명사니 물질명사니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명사들 이런 것들은 관사에 쓰지 않죠. 자,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관사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이 길었어요. 그래서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양말은 보통 쌍이잖아요. 그리고 운동화도 보통 쌍이죠. 슈가 신발이거든요. 영어에서도 슈라고 하지 않고 shoes 그러죠. 복수형으로 써요. 독일어도 슈라고 하지 않고 슈에라고 씁니다. 복수형이에요. 자, 저케라고 하는 명사는 복수형이 저켄 이렇게 n이 붙고요. 슈, 툴은 슈나 마찬가지예요. 슈라고 하는 명사는 복수형 어미가 에가 붙어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미 재앙이죠. 이렇게까지 다르다고? 영어는 기껏해야 s나 es 뭐 이런데 이렇게까지 다르다고? 네. 독일어의 명사의 복수형은 재앙 맞습니다. 크게 나눠도 6가지 정도. 네, 이렇게 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규칙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변한다. 이런 규칙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드립다 외워줍니다. 예를 들어 das Buch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면 요거는
복수형까지 같이 외워야 돼요. 자, 복수의 정관사는 뭐냐면 D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복수형이 르혀 이렇게 됩니다. 거의 뭐 이건 재앙 수준이에요. 여기 이건 또 에르가 붙는데 여기 이건 또 뭐야, 그죠? 우가 우 umlaut가 되면서 발음도 획 변화버리잖아요. 뭐 르혀. 네, 이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재앙 수준이고, 처음에 독일어를 배울 때 우리에게 상당히 심란하게 만드는, 우리를 심란하게 만드는 독일어의 특징인데요. 자꾸 외우다 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네, 디소켄은 디소켄이 됩니다. 그래서 n이 붙는 경우도 있고, 에르가 붙는 경우도 있고, n이 붙기도 하고, 혹은 단수와 복수가 동형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동형인 거는 우리가 영어에서도 배웠어요. 몇 가지 이제 그런 예가 있죠. 근데 그 외에는 에가 붙거나 n이 붙거나 에르가 붙는다.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이것도 명사의 변화 형식 이래가지고 막 1, 2, 3, 4씩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명사가 그렇게 뭐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족족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제가 명사형을 같이 크게 복수형과 같이 외우게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연속해가지고 장보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장보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뭐 나는 뭐뭐를 원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예요? What does it cost? 이거잖아요. 자, 이거는 독일어로 그대로 1대1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what에 해당하는 말이 was고요. 자, 영어에서는 이 의문문이 될 때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지만 일반 동사는 지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조동사를 쓰죠. 그러면서 조동사가 주어를 딱 보니까 3인칭 단수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do 대신에 not을 쓰죠. 자, 독일어는 그런 귀찮은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스텐 동사를, 코스텐이라는 동사가 영어의 cost예요. 코스텐 동사를 쓰는데 딱 보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not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트에다가 t만 붙여요.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겠습니다. 코스트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코스트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변화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어간이 트로 끝났다. 코스트 이렇게 트로 끝났다. 그러면은 그 뒤에 또 t를 붙일 때 요거는 어미의 태야 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음상 L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태에서만 그러나요? 아니요. 발음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도 그렇고 네도 그렇고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대하고 태만 알아둘게요. 대하고 태의 어간이 끝나면 L을 하나 더 써주고 2인칭과 3인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붙입니다. 자, 이건 3인칭이니까 코스테트가 됐고요. 일단 그것만 알아둘게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스코스테타스 통으로 외우세요. 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귀찮다.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마스코스테타스. 그것은 얼마인가요? 자, 이것은 What costs this? 이런 문장인데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요거는 틀린 문장이지만 그냥 제가 1대1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떻게도 말하냐면 요 뒤에는 똑같고요. cost that은 똑같고 마스 자리에 마스 대신에 we feel을 쓰기도 합니다. we feel cost that. 그러면 how much costs this 이런 문장이고요. 역시 틀린 문장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의미상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 요 두 개는 비슷해요. 무엇을 값으로 하고 있나요? 혹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값으로 하고 있나요? 지불하게 하나요? 요런 의미고요. 자, 또 하나의 요런 표현이 있어요. We feel 얼마나 많이 verlangen 요구합니까?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dafür는 그것에 대해서란 뜻이에요. for this 요거의 줄임말이고요.
독일어에선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dafür 이렇게 얘기합니다. Wie viel verlangen Sie dafür? 그러면 얼마나 많이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십니까? How much demand you for this? 역시 틀린 문장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대1 대응해서 그렇게 바꿔봤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이 다 얼마나 값이 나가나요? 얼마나 요구하십니까? 값이 얼마인가요? 이런 뜻이에요. Was kostet das? Wie viel kostet das? Wie viel verlangen Sie dafür? 네, 전부 얼마인가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보통 우리가 1부터 10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할 텐데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어에서는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12까지가 한 세트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게 게르만어 계통, 유럽어 계통이 전부 예전에 60진법을 따르던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10까지 안다고 해서 11과 12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11과 12는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12까지 한꺼번에 외워준다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5개의 글자 중에서 모음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고 전부 자음인데요. 이 모음 앞에 자음이 2개가 겹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격 같아서는 딱 츠벨프 그러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소리로 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츠벨프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츠는 살짝 스치듯이 츠벨프 이 정도로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6번에 이거는요 츠하 앞에 아, 오, 우가 아니고 에가 왔기 때문에 세히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히스 그러면은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렵고 아주 자연스럽게 섹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츠하S는 크스 영어의 익스와 같은 그런 발음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섹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번에요. 5에 푼프 요거는 우리 방식으로는 푼프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우리말에서는 위 이게 이중모음으로 소리가 나서 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푼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어에서 우 음라우트는 단모음이에요. 단모음이란 뭐냐? 처음 시작하는 소리와 끝나는 소리가 같다. 입모양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푼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이 발음이 우 음라우트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푼푸 하세요. 그래야 독일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습니다. 푼푸 하면은 푼푸로 알아들어요. 그러나 핀푸 그러면 아주 최악의 경우 피어로 알아들어요. 우리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피어로 알아들어요. 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처음부터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 가지고 안 되겠죠. 여러 번 읽어보시고 숫자를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13, 14, 15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 20, 30, 40은 어떻게 하느냐, 67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배울 날이 있겠죠. 네, 이거는 이 책 안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거부감이 없어야 되니까 12까지만 깔끔하게 공부하고 말게요. 자, 숫자 공부하셨으면 가격을 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값을 물어보는 거는 뭐라고 했었나요? Was kostet das? 이렇게 물어봤죠. Was kostet das? kostet가 되는 이유는 cost까지가 어간인데 여기다가 t를 붙이려고 하니 cost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든 거죠. 어간이 t나 드로 끝난 경우에 그 뒤에
복수 2인칭이나 아니 단수 2인칭이나 단수 3인칭에 스트나 트를 붙일 때 L을 붙인다. 복수 2인칭도 마찬가지죠. 아, 복잡해졌다.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제가 사실만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대로 외워주세요. Das kostet.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요거부터 외워두시고 다음에 나올 때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Das kostet 1 Euro. 그것은 1 Euro입니다. 자, 요것은 영어와 달리 독일어에서는 오이라고 있죠. 오이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유로 합니다. 그리고 에우로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뭐 이렇게 라틴 계통, 스페인어나 이런 데서는 에우로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유로라고 하고요. 오이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일. 네, 그래서 오이로, ein Euro라고 합니다. Das kostet 1 Euro. 자, 만약에 10유로다. 그러면 das ist 10 Euro. 혹은 das kostet 10 Euro 해도 됩니다. 자, kostet 해도 되고, ist 해도 되고, macht 해도 됩니다. 동사가 3개예요. kostet, ist, macht. 얼마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kostet, ist, macht. 전부 물건 값을 말하는 데 쓰고요.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숫자죠. 자, 따라해 보실까요? Das kostet 1 Euro. Das ist 10 Euro. Das macht 12 Euro.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물어보고 물건 사고 이런 대화를 공부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수미는 뭐 우리나라이죠. 한국 여학생이에요. 근데 Verkäufer, 요게 이제 아우가 아니고 umlaut 우는 오이 발음이 난다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잘 헷갈리는 거니까 앞에 발음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Verkäufer입니다. Verkäufer는 물건을 파는 사람, 상인이에요. 상인. 자, Verkäufer와 수민의 대화입니다. Verkäufer가 Guten Tag 하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수민도 Guten Tag 안녕하세요. 자, 우리 많이 배운 표현 나옵니다. Was darf es sein?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원하세요? 이런 표현인데 상당히 희한하죠. Was darf es sein?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수민이 뭐라 그러냐면 요 지금 따옴표가 대화 표시가 좀 이상하게 했는데 요거 전체가 수민이 한 말이에요. Ich hätte gern 2 Bananen. hätte gern은 뭐뭇을 갖고 싶다, 가졌으면 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Ich hätte gern 2 Bananen. 바나나 2개 가졌으면 해요. Was kostet das? 그것은 얼마인가요? 자, 요렇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바나네는 분명히 2개인데 요 das는 제가 단수로 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물건을 한 덩어리로 본 겁니다. 그거 얼마일까요? 요런 의미로. 그래서 복수로 쓰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Verkäufer는 2 Bananen, 2개의 바나나를 주어로 했기 때문에 동사를 복수로 썼습니다. 2 Bananen kosten 1 Euro. 2개의 바나나는 1유로예요. 실제로 이렇게 쌉니다. 싼가요? 예, 요즘에 독일 물가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갔을 때는 과일은 굉장히 쌌던 거로 기억이 나요. 자, 수민이 뭐라 그러냐면 Gut, 좋아요. Und ich möchte einen Apfel. 그리고 난 사과 하나 사고 싶어요. Ich möchte einen Apfel. möchte를 쓸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혜택에는 써도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Apfel은 남성 명사라는 거죠. 자, 남성 명사가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하나의 사과를 하고 쓰인 거잖아요. 를 원한다. 자, 남성 명사가 목적격으로 쓰이면 부정관사가 einen이 된다. 일단은 목적격에서는 남성 명사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einen Apfel을 ich möchte 원해요. Gut, ich möchte einen Apfel. 자, 그랬더니 Verkäufer가 ein Apfel kostet 50 Cent.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와버렸네요. 이건 저의 실수입니다. 50. 요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50 Cent. 50센트인데요. 5랑 뭔가 좀 비슷하죠. 50 하니까는 뭔가 이게 50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될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됩니다. 자, 수민이 Hier ist 1 Euro 50. 여기에
1유로 50이 있어요. 1유로 50이 있습니다. 뭐 우리말에서도 비슷하죠. 여기 1유로 50이요 이런 뜻이죠. 자, 페어커이프가 danke 고마워요. auf Wiedersehen 안녕히 가세요. 수민이 auf Wiedersehen 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뭐 아주 부드럽진 않지만 그런대로 가게에 가서 뭐 인사도 하고 헤어지는 인사까지 제대로 하는 예의 바른 대화를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8강을 공부하면서 뭐 숫자도 배우고요. 물건 값을 물어보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숫자에 따른 뭐 몇 개요 하는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요런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아마 독일에 가셔서 그 어떤 강보다도 바로 당장 도움이 될 그런 강의라고 생각해요. 숫자는 꼭 필요하거든요. 꼭 복습하시고 우리가 조금 큰 숫자를 배울 때까지 1부터 10위까지의 숫자를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